태양계의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태양계로부터 약 5만 AU, 즉 일광년 떨어진 곳에 오어트 구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종류의 혜성들이 형성됩니다. 오어트 구름은 그래서 혜성들의 본산지라고도 불립니다. 거기로부터 생겨난 혜성들이 태양계 내부로 진입해 들어오게 되면 태양계 내의 행성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태양계의 외곽지대인 해왕성까지는 30AU 정도 됩니다. 거기로부터 약 100AU 정도까지는 카이퍼 벨트라고 하여 작은 천체들이 많이 운집해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운석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행성들이 모여서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왕성이 그러한 소행성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태양계의 행성 가족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것이 태양계의 가장 외곽에 위치해 있으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소행성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약 5만 AU 정도 떨어진 곳에 오어트 구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온도가 매우 낮아서 얼음 상태의 천체들이 대부분 서로 응집되어 있다가 혜성으로 형성되어서 태양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1997년 4월에 지구와 매우 가깝게 지나친 헤일밥 혜성이 오어트 구름에서 출발하여 태양계 안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1997년 4월 1일 헤일밥 혜성은 1.3AU의 거리로 지구와 화성을 지나쳐서 토성의 옆을 지나 태양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태양계 내의 어떤 행성이나 위성체와도 충돌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에 슈메이커 레비 9라는 혜성은 그해 7월 16일에서 22일 사이에 목성에 충돌하였습니다. 목성의 지름은 14만 킬로미터로서 지구의 약 10배 정도 됩니다. 그 반지름이 약 7만 킬로미터인데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은 목성과 4만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초속 60km의 속도로 목성에 충돌하였습니다. 목성의 인력은 지구의 인력에 비하여서 약 8,000배나 더 강한데 4개의 위성체가 목성의 주위를 공전하면서 목성의 인력의 강도에 영향을 줍니다. 즉 가니메데라는 위성체가 가장 큰 것인데 목성의 인력은 가니메데에 가려지면서 약하게 됩니다. 가니메데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인력이 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목성 인력의 조류 현상, 타이달 커런트 포스라고 합니다. 강했다가 약해졌다가 하는 인력의 조류 현상으로 인하여서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이 여러 조각으로 분파되어서 따로따로 목성에 충돌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했던 충돌은 히로시마 원폭의 600배가량 되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목성 표면의 가스를 공중으로 분출케 하였는데 그 분출된 가스 덩어리는 지구만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태양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행성들의 운행을 정확한 궤도를 유지케 하시고 또 질서정연하게 보살피십니다. 그래서 45억 년간 아무런 사고도 없이 태양계의 행성들은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뜻밖의 또 침입자가 나타날 때에는 태양계 내의 어떤 행성이나 달과도 충돌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상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목성으로 하여금 태양계의 지킴이 노릇을 하게 한 것입니다. 목성이 거대하여서 가장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천체들은 태양계 내로 진입하게 되면 일단은 목성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성의 반지름보다 가까운 거리에 접근하게 되면 인력의 조류 현상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강한 천체라도 분파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성과 그 주변을 공전하는 4개의 달들은 태양계 내에서는 맷돌처럼 그 사이에 들어오는 천체들을 갈아서 깨뜨려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1997년도에는 헤일밥 해성이 목성의 조류 인력 현상이 작용할 수 없는 먼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부로 들어와 지구와 화성을 맴돌고는 다시 태양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접근 거리가 1AU가 넘었기 때문에 지구나 화성과의 인력 작용과는 무관하게 태양계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태양계의 지킴이 목성과는 아주 먼 거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태양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토성에서도 마찬가지의 인력 조류 현상이 생겨납니다. 토성은 6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위성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것이 8개가 있습니다. 목성에서처럼 토성과 그 주변을 공전하는 위성체들 사이에는 인력 조류 현상이 생겨나는데 토성띠의 반경보다 가까운 거리에 들어오게 되면 목성에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천체들은 모두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아마도 토성 주변에 60개가 넘는 위성체들이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생겨나서 아주 작은 것들은 없어지고 큰 것들만 남아서 토성의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성과 토성은 태양계를 안전과 질서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킴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 내에는 영혼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장소는 오직 지구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멘델스존은 그의 교향곡 제2번 찬미의 노래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서주 부분에서 우주의 태동, 태양계의 운행, 경건의 장소 지구를 의미하는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는 태양계 내에서는 오직 지구뿐입니다. 아마도 은하계 전체에서 지구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는 약 60조라고 합니다. 그 많은 세포들 중에서 오직 쌀알 만한 송과선만이 영혼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양계 또 더 나아가 은하계 또 더 나아가 은하단 중에서 오직 지구에만 영혼이 존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들 곧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태양계 내에 거대한 2개의 가스로 된 행성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목성과 토성입니다. 또 거기에 여러 개의 위성체들을 두어서 서로 간의 인력작용에서 조류현상이 일어나도록 하여서 자기네들끼리는 조화를 이루면서 45억 년 동안 무사히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외부로부터 낯선 천재가 침입하게 되면 예외 없이 목성이나 토성 쪽으로 끌려가서는 가까운 거리에 진입하게 되면 맷돌 안에 들어간 콩들처럼 으깨져서 가스로 된 목성과 토성에 추락하여 깊이 빠져들게 되며 가스이기 때문에 충돌 직후에 다시 원상복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의 오묘함에 대하여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영혼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우리들의 축복은 태양계에서 유일한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은하계에서 더 나아가 은하단에서도 유일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